네, 강프로입니다. 자, 삼성중공업 보겠습니다. 자, 일단 3% 빠졌습니다, 오늘. 근데 시장도 한 3%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중공업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조선주의 움직임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하고 같이 엮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건데 잘 들으세요. 일단 하나오션. 하나오션은 조금 조선주 중에서 특징점이 있죠. LNG선이나 이런 부분보다 방산 쪽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고 하나그룹이 이쪽에 강하죠. 이거 말고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종목군들 보면 어때요? 지금 시장보다 월등히 강하죠?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을 때, 그쵸? 버티고 있는 기업들이 시장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물론 한국 시장 안 좋은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한국 시장이 1년 365일 계속 떨어지진 않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한국 시장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보세요. 코스닥 올해 3월 달까지는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세는 계속해서 약하지만 어때요? 중간중간 그래도 멈췄다가 올라가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숨 쉴 정도는 만들어줬는데 지금은 숨 쉴 정도의 상황도 나오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건 명확하게 하락 추세가 맞습니다. 이 하락하는 추세 속에서 뭐가 나오고 있죠? 지금 조선주는 신고가 가격 버티고 수주가 약간 하나오션에 약간 부족했지만 다시 강세. 그리고 이 중에서 삼성중공업도 어때요? 7월 달까지 신고가. 시장은 어디부터 빠졌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3월 달부터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다. 올해 초에는 반도체가 강했으니까 이 반도체가 강한 이 구간에서 우리가 뭘 봤습니까? 그쵸?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의 영향으로 인해서 7월 달에 고가가 나왔지만 코스닥은 3월 달 이후에는 제대로 된 반등 한 번 없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강한 거죠. 삼성중공업은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나오는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장에 조정을 주는 이유는 뭐 환율에 대한 영향도 있고 금리에 대한 영향도 있습니다. 금리에 대한 영향이 더 크겠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금리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고요. 금리를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준금리에서 기본적으로 채권금리를 봐야 되는 건 맞는데 기준금리에서 채권금리가 벌어지더라도 지금 4%대 금리에서는요. 기준금리하고 0.5% 이상 벌어지기가 힘듭니다. 즉 기준금리 대비해서 10년물 채권이 높아져서 0.5% 이상 높아지기는 거의 그냥 99%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1%의 확률에 맞게 우리가 지금 시장 더 빠질 거야. 완전 폭락 나올 거야. 끝장 날 거야.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나요? 1%의 확률밖에 안 되는데 1%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트럼프가 이제 1월 달이 되면 취임을 하죠. 취임한 이후에는 금리 하락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계속해서 줄 겁니다. 그럼 지금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서 한국 시장도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 가지 이유는 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그쵸? 앞으로 지속될 수 있는 이유겠느냐? 이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되는데 너무 명확하죠. 금리가 낮아지는 건 단지 속도에 대한 문제니까 천천히 낮아지는 겁니다. 천천히. 이 부분을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국 시장에서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보세요. 시장은 너무 많이 빠졌죠. 여기서 우리가 코스닥 기준에서 670포인트 정도, 그렇죠? 이 정도 구간이 어느 위치에 와 있느냐 이걸 보시면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이면요.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반영한 주가가 여기입니다. 670포인트. 그렇죠? 코스피로 한번 볼까요? 미국의 경기 침체가 왔을 때 한국 시장에 올 수 있는 가격대가 2386. 근데 지금 몇 포인트? 진짜 웃음이 나오는데 2417. 그렇죠? 이거 우리 말 나온 김에 하나 비교해볼게요. 나스닥 어때요? 신고가. 결과적으로 미증시를 해야 되는 게 맞기는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한번 보자고요. 미증시가 강한 만큼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군들 그리고 여기에 준하는 종목군들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한국 시장에서는 바이오 그리고 조선입니다. 하나 더 하자면 휴젤과 같은 미용 의료 이쪽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종목군들을 어떤 식으로 보고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한번 보자고요. 자, 매매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뭐겠습니까? 가격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도 가격 기준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삼성중공업이 여기서 우리가 수주량 굉장히 늘어나 도크 그렇죠? 27년까지 수주량이 다 차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인도를 받는 시기는 28년부터란 말이죠. 근데 지금 24년 끝났다 치고 25, 26, 27 지나고 28년도에 받는 거예요. 이런 계약이 자꾸 늦어짐에 따라서 약간 조금 수주가 지연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지 수주가 깨지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죠. 아니면 수주 취소를 하나요? 그럼 계약금 먹고 끝나는데? 그쵸?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니까 삼성중공업을 포함해서 조선주들은 그쵸?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조선해양 그쵸?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고요. 어때요?
그 수주량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주 잔고로 봤을 때 가장 높은 건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이 맞기는 맞아요. 그렇죠? 근데 가장 먼저 턴 어라운드를 한 기업은 삼성중공업이 맞다. 그리고 LNG 선박, 그리고 해양 플랜트까지 전방위적으로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도 삼성중공업이 맞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언제 사서 언제 팔았을 때 돈을 벌래? 이 부분이란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시장이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우리가 삼성중공업을 가지고 그쵸?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걸 팔자. 이런 상황이라면 시장도 같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시장이 완벽하게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삼성중공업을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다. 여기 관련돼서 금리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환율 한번 보세요. 지금 1,400원이에요. 여기서 1,400원, 1,450원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리 그 트럼프도 기조적으로는 약달러를 선호를 합니다. 실제 그 오피셜하게 발표를 한 내용이에요. 만약에 강달러를 선호를 한다고 하더라도 무한정 그 강달러를 선호할 수 있을까요? 그 자체 불가능하죠. 왜? 미국 기업들도 지금 수출 기반에서 받아서 오는 유지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기업 그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기업들 예를 들어서 테슬라도 중국에 많이 팔고 있고요. 애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중국에 그냥 딱 끊어져 봐요. 그리고 그 실적이 만약에 달러로 바꿨을 때 달러가 너무 강해서 실적이 희석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 시장 빠집니다. 트럼프가 그걸 바랄까요? 그 자체 바라지 않겠죠. 그러니까 환율도 지금 고가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율 기반에서 뭔가 추가적으로 시장이 하락하는 부분. 근데 이거를 환율이 조선주 측면에서 보잖아요. 유지를 하는 게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조선주는 한 건 한 건에 대한 계약 조건이 크죠. 그 큰 금액을 달러로 받아서 원화로 환산을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1,400원대 환율이 유지가 된다면 어때요? 시장도 1,400원에 적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뭐가 발생합니까? 그렇죠? 여기 실적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 왜? 원화 환산 실적이니까. 자, 그럼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주식 시장에서는 철저하게 강한 시세를 내고 있는 기업들만 우리가 보면 된다. 자, 생각해 보세요. 조선주 밑에 깔아놓은 거 싹 지우고요. 시장은 반등합니다. 지금 마지막 그 하락 단계를 보내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시장 반등한다고 에코프로 살 거예요? 올라가면 여기서 매물 맞을 텐데 여기서 넘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매물 맞을 텐데 장기 이평선에서 차트를 보자는 게 아닙니다. 어떤 기업들이든 올라오는 구간에서 그쵸? 장기 이평선에서는 매물을 맞아요. 자, 삼성중공업의 과거 움직임을 한번 보자고요. 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올라오는 과정에서 주봉의 61선 계속 저항이죠. 저항 돌파하니까 쭉 올라가죠.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겁니다. 차트를 보자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차트가 답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격을 어떻게 보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 조선주 말고는 사실상 지금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바이오 하나 있고요. 바이오가 원래 강했고 조선주가 뒤따라오고 있다가 뭐가 나오고 있죠? 지금 트럼프가 되고 나서 호재를 맞이했다.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가격 조건이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그쵸? 여기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자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코스닥 3% 이상 하락, 연일 폭락하고 있고 바이오도 같이 내리고 있는데 금리 영향이고요. 금리 관련돼서 이야기 드렸죠. 그리고 미국 10년물 금리는 4.5%에 근접했다. 더 올라도 폭은 그렇게 크지 않고 반도체 반등 가능하지만 2차 전지는 답이 없다. 바이오 같이 약하지만 매수는 바이오 무조건 해야 한다. 그렇죠? 시장 바닥 구간인 것은 분명하지만 종목이 중요하다. 무조건 바이오 해야 된다. 왜 바이오를 하라 그럴까요? 고가 매물이 없으니까. 자, 내용 한번 보세요. 여기서 제가 추가해서 보여드릴게요.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보세요. 어때요? 그쵸?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었다. 오늘 리가켄바이오 9% 빠졌거든요. 그동안 조정이 없었어요. 그렇죠. 여기서 조금 약한 그 바이오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주도주군의 추세는 유지하고 있지만 하락폭이 조금 깊은 종목군들 이렇다고 하더라도 바이오하고 조선주들은 보유가 되고요. 이 두 가지 종목군들 말고는 우리가 매매할 종목이 없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제가 하나하나 이야기를 드리고 공유하고 있으니까 소통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바이오 반등 종목 장세 다시 시작하고 있다. 시장 너무 폭락하는 부분 끝났으니까 종목 장세 열리면 조선 바이오 무조건 강세로 갈 겁니다. 빠르면 내일부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 하나하나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하나하나 점검을 하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되고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와서 배우시면 되고, 조선주 그리고 바이오 이 두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 절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팔지도 말고 아직까지 더 사지도 말고, 더 살려면 소통방 와서 그쵸? 제가 짚어주는 가격대에 맞춰서 매매하면 되고 돈 안 받아요.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니까 그 가격 기준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은요, 삼성중공업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가격 전략 이 두 가지 내용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 시켜야 되는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 시켜야 되는지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전환 시키려면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겠죠. 이 두 가지 내용. 어떤 종목이든 고가 돌파하면서 시세를 낸다는 건 아까 전에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16페이지 이상 내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 내용도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010-8713-1916으로 삼성중공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시장 너무 안 좋고 조선주도 같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주도주라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는 결정이 난 겁니다. 시장은 빠지는데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넘어선 구간이 지금이에요. 그렇죠? 시장 관련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만기가 지나면 이제 어느 정도 수급에 대해서 좀 풀릴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절대 매도하면 안 되고요. 자, 시장이 어려운 만큼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드렸고,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습니다.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볼 수 있게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